사람들마다 잊고 싶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 기억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움찔거리고 긴장이 되며 식은땀이 흐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것을 트라우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트라우마로 시작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의 학생 주임 선생님 또는 학주라고 하죠. 학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불려갈 정도로 유명했고 공부하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기에 맨 뒷자리에서 저희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떨거나 밤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기에 밤에 자지 못한 잠을 아침의 수업 시간에 자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학생들처럼 대학교에 진학은 꿈을 꾸지도 않았고 배운 게 배달 아르바이트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의 음식점 사장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저만의 가게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 중국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배달하는 사람들이 철가방과 관련되어 있고 또 왜 중국집을 가장 많이 차리냐고 궁금하실 텐데 아마 한 동네, 한 지역마다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만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시켜먹고 또 줄지어서 가게에 방문을 하곤 하는데요. 참 특이하죠. 다 똑같은 짜장면의 짬뽕인데 가게마다 맛이나 음식의 질감이 많이 차이가 나곤 하니까 말이죠. 그렇기에 유명한 가게에 들어가서 배달이나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양파를 매일 다듬고 썰고 웍을 들기 시작하며 중국 요리를 하나씩 배우곤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배달이 미친듯이 몰리는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처럼 배달 대행 업체가 없었던 시기였기에 배달 인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싶어 배달 일이 끝나면 항상 주방을 기웃거렸으며 그 모습을 본 주방장님은 야 허스야 할 거 없으면 와서 양파나 까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이 시뻘개지고 눈물을 흘리며 빨간 대야에 양파를 산더미처럼 까놓았습니다. 중국 음식 자체가 굉장히 기름이 많은 음식들이 많기에 대부분의 음식에는 양파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간짜장만 봐도 춘장과 양파 그리고 고기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로 면에 부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면 형들과 중국집 홀에 앉아 술을 퍼다 마셨고 아침이 되면 또 배달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 매니저님과 저와 같이 배달 일을 하였던 철수 형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매니저는 야 배달 밀린 거 안 보여? 빨리 배달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댔고 철수 형은 어제 잠을 잘못 잤는지 눈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눈동자는 침침하고 머리는 떡져 있었고 배달은커녕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도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희 배달 인력 중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성실했던 형인지라 매니저님도 몇 번의 대화 끝에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해라 라고 하셨고 철수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철수 형 대신 대타로 배달을 갔는데 배달을 한 장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기에 말입니다. 이렇게 짜장면을 가장 많이 시켜먹는 장소는 예상하시다시피 몇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기 당구를 하는 당구장 아니면 회사의 사무실인데요. 예상을 벗어나 도착지는 한 고급 주택단지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은 밖에서는 잘 안 보일 정도로 담의 높이가 꽤 높았습니다. 또한 담의 모서리 쪽에 CCTV가 있는 것을 보아하니 보통의 집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인종을 누르니 나이가 꽤 있어 보이시는 여자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자 네 들어오세요 라며 인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택 안에 들어서자 정말 잘 관리된 정원과 새하얀 2층 주택이 눈에 보였는데 희한하게 주택의 창문은 1층에만 조금 있고 2층은 전혀 창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연예인이 사는 집인가? 아니면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 많이 발달되어 배달을 하여도 직접 음식을 건네드리지는 않지만 그때의 시절에는 현관문의 입구까지 들어가서 철가방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꺼내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쪼그려서 음식을 꺼내고 있었고 아까 전에 대화를 나누던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달하던 청년이 바뀌었나봐. 맨날 오던 청년이 아니네. 그 노란색으로 염색하던 청년 말이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가게에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철수형이었는데요. 배달하는 구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배달하는 장소나 구역을 서로 나누어 하는 게 저희한테는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래야 길을 저 환히 꿰뚫고 있고 또 어느 거리에서는 신호등이 많아서 배달이 막히는지 또 어떤 길로 가야 지름길이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기에 말입니다. 저는 그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아, 그 형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나저나 집이 엄청 좋아 보여요. 돈 많이 버셨나 보네요, 사장님. 여자분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나는 사장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장님은 지금 업무 때문에 회사에 가셨지. 배달하다 보니 사장님이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버렸고 다시 그 여자를 보니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게 정말 자기 집이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6개나 시켰으면 집안에 수근거리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물어보는 성격인지라 오늘 무슨 생일이라도 있나봐요. 이렇게 말하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여자는 이 집에서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래 한 그릇을 먹든 10그릇을 먹든 내가 알 바냐 라고 생각하며 그릇을 모두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분은 저에게 그릇은 대문 앞에 둘 테니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하며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다면서 5만원을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짜장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시기였던지라 지금 배달을 하는 음식 가격과 팁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그 여자는 여기 배달 오는 젊은 사람들한테 집주인인 사장님이 자기 어릴 적이 생각난다면서 꼭 팁을 건네주라고 했다고 하였고 그래 이 집은 이 정도 팁은 받아도 부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가게에 다시 들어가는데 매니저님이 심각한 얼굴로 카운터에 앉아 계셨고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심각하냐 물어보니 매니저님은 철수형이 이제는 더 이상 배달 일을 못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문자로 보낸 뒤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배달 일이 돈은 돼도 비전이 있는 직업도 아니고 다른 가게에서 보너스를 더 챙겨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옮겨 다니는 일이 있었기에 매니저님도 더 이상은 캐묻지 않고 사람을 어디서 구하나 혼자 대묻고 있었고 거기다가 철수형이 맡았던 구역이 가장 배달이 많았던 지역이었기에 대타도 필요했던지라 배달을 끝내고 온 저를 보더니 이제 내가 철수가 배달했던 구역을 배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뭐 철수형이 가장 바쁜 구역을 맡았다고 해도 사실상 이 구역에서 안 바쁜 배달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방금 배달 갔다 온 그 집에 배달만 가면 팁이 또 생길 수도 있기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철수형이 맡았던 구역을 배달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주택에서 짜장면 시켜다 먹었고 배달하러 갈 때마다 꼭 5만원을 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팁은 꽤나 많이 모였고 자연스럽게 그 팁도 제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이제는 돈을 모을 때 아예 팁과 월급을 합친 금액을 계산하여 통장에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집에 배달하러 가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짜장면 시켜 먹고 팁을 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지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갈 때마다 돈을 받았던지라 굉장히 섭섭하고 왜 돈을 안 주지? 라고 짜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그릇만 꺼내고 다시 나가려고 할 때까지 팁을 안 주자 저도 모르게 혼자서 이런 말을 궁시렁거렸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안 주는 건 뭐래?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었는지 여자는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총각, 팁 받고 싶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주도 안 주니까 섭섭했어요. 저기 사장님이 이제는 팁을 주기 전에 요청한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팁 2배를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볼래? 뭔데요? 그럼 잠깐 여기로 따라와 보게. 그러더니 저를 2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2층에 들어서자 1층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대문만한 큰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자 젊은 남자 6명이 앉아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는 법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여기 배달 올 때마다 여기서 절을 3번씩만 하고 가면 팁을 10만 원을 주겠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해대었고 저는 됐다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형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거니 생각해서 전화를 걸자 통화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통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형? 전화 받네? 허스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니 형, 문자만 한 통 보내고 어디로 간 거야? 딴 가게에서 보너스 더 챙겨준대? 그런 건 아니야. 사실 그날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날 기억하지? 배달하러 못 가겠다면서 매니저랑 싸웠던 그날. 응, 기억하지? 아참, 형, 그 집 갈 때마다 팁 주던데? 집주인이 엄청 부자인가 봐. 거기 부자는 맞지. 팁도 많이 주고. 너 혹시 2층에 가봤어? 거기 무슨 사이비 종교야? 거기서 뭐 절하면 팁을 더블로 준다고 하던데? 너 혹시 절은 안 했지? 이상해서 그냥 나왔어. 나는 거기서 절 한 번 했거든? 사실 우리처럼 배달하는 애들이 그 정도 팁이면 뭘 못하겠냐. 근데 그날 이후로 꿈에서 계속 귀신이 나타나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사람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할까?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고 병원도 이것저것 다녀봤는데 도저히 나아지질 않아서 어머니가 아는 용화 무당이 있다길래 따라가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 어디서 절 같은 거 했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무당이 이런 말을 했어.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런 악신을 모시는 곳에 가서 직접 제사상의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절을 해댔으니 너 젊은 시절의 좋은 기운을 거기에 다 빼앗겠다고. 뭣도 모르고 계속 거길 찾아갔으면 너 배달하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가게에서 나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게 사장이랑도 잘 아는 집인 것 같던데. 매니저가 따로 문자 와서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 말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딴 데 가서 가게 이름 먹칠해서 장사 망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랬거든. 맨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음식 장사랑 관련된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음식이 아닌 그 이상한 종교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날 바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똑같이 매니저에게 문자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잘나가던 중국집은 확정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디로 이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짜장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꺼려지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